제5과목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입니다. 81번 다음 중 조작 방식에 따라 반응기를 조작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여기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조작 방식에 따라 분류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반응기의 분류는 크게 이제 조작 방식에 따른 분류와 구조에 의한 분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조작 방식에 의한 분류는 여기 해분식 반응기, 반해분식 반응기, 연속식 반응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형식 반응기는 구조에 의한 분류에 따라서 분류가 구분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요 구조에 대한 분류와 조작 방식에 대한 분류는 여기 세 개가 출제가 되고 이렇게 하나씩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문제처럼 여기 조작 방식에 의한 분류가 세 개가 출제되고 구조에 의한 분류가 하나 추가되어서 출제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조작 방식과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2번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불활성 첨가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탄산칼슘, 모래, 석분, 마그네슘인데 여기서 마그네슘은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 마그네슘입니다. 83번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황화탄소의 인화점은 0도보다 낮다. 맞습니다. 2번 과염소산은 쉽게 연소되는 가연성 물질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과염소산은 육류의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불이 붙는 연소되는 가연성 물질이 아니라 연소를 도와주는 산소를 배출하는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그런 물질이고 육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고요. 황리는 물속에 저장한다. 맞고요. 알킬 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 대한 해설,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인 과염소산은 되어 있지만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액체. 그래서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요것도 맞지만 위험물을 좀 공부해 보시면 거기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날 수 있고 저 잘 정리해서 알 수 있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84번 핵산 1 볼륨 퍼센트, 메테인 2 볼륨 퍼센트, 에틸렌 2 볼륨 퍼센트의 공기 95 볼륨 퍼센트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값은 얼마인가?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꼭 정리하셔서 내용을 익히셔야 합니다. 자, 이때 핵산, 메테인, 에틸렌의 폭발 하한계 값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값을 구해라라고 되었기 때문에 요거 식을 기억하셔도 되고 비례식으로 푸셔도 되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면 핵산, 메테인, 에틸렌의 폭발 하한계 값이 각각 주어졌으니까요. 요거를 L1, L2, L3로 대입을 하고 핵산, 메테인, 에틸렌의 값을 V1, V2, V3의 값으로 대입을 하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분의 1 더하기 5분의 2, 2.7분의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계산을 하면 2.44 볼륨 퍼센트 나오겠습니다. 85번 다음 중 전기화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A, B, C, D 이렇게 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전기화재는 C급입니다. 전기화재는 C급이고요. 해설해 보면 일반 화재는 A급이고요. 유리화재 B급, 전기화재 C급, 금속화재 D급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색상까지도 좀 매칭을 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반 화재는 백색, 유리화재는 황색, 전기화재는 청색, 금속화재는 무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까지도 잘 매칭해서 화재 종류에 해당하는 A, B, C, D급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86번 다음 중 자연발화의 방지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고요. 자연발화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외부로부터 열원이 없어도 스스로 산화 반응을 일으켜 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를 예방하는 대책이 아닌 것을 찾는 건데, 자, 1번 통풍을 잘 시킬 것, 2. 습도가 높은 곳에서 저장할 것, 3. 저장실의 온도 상승을 피할 것, 4.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불활성 물질 중에 저장할 것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 습도가 높은 곳에서 저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발화 예방 대책을 보면 가연성 물질을 제거, 적절한 통풍이나 환기, 저장실 온도를 낮추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산소와 접촉 면적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활성 물질에 저장하는 게 산소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87번 폭발 원인 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구분할 때 기상 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상 폭발의 종류에는 가스 폭발, 분진 폭발, 분무 폭발이 있습니다. 분진, 분무, 가스 폭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응상 폭발이 기상 폭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88번 다음 중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가스 폭발보다 연속 시간이 짧고 발생 에너지가 작다. 근데 여기서 연속 시간이 길고 발생 에너지가 크다라고 바꿔야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압력가스의 파급 속도보다 화염의 파급 속도가 빠르다. 근데 느리다가 되거나 혹은 이렇게 바꿔야겠죠. 3번 가스 폭발에 비하여 불완전 연소가 적게 발생한다인데 요거는 많게 발생한다로 바꿔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주위의 분진에 의해 2차, 3차 폭발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내용 4번이고, 자,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보다 연소 시간이 길고 발생 에너지는 크고 폭발 압력이 작으며 불완전 연소하여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89번 독성가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암모니아, 2. 황화수소, 3. 포스겐, 4. 질소인데 요거는 질소는 공기 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성가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질소입니다. 90번 다음 중 위험물과 그 소화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 위험물과 소화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염소산 칼륨, 다량의 물로 인한 냉각 소화. 2. 마그네슘, 건조사 등에 의한 질식 소화. 3. 칼륨,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소화. 4. 아세트알데히드,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소화인데, 자, 여기서 칼륨은 삼류위험물이고, 삼류위험물 중에서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 혹은 금수성 물질입니다. 금수성 물질,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물은 소화 방법은 이렇게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을 이용한 질식 소화 방법이어야 합니다. 칼륨은 CO2랑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소화는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91번 다음 중 관로의 방향을 변경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입니다. 관로의 방향을 변경하는데 용도에 따른 관 부속품에 대한 설명을 보면 관로의 방향을 바꿀 때는 엘보이고요. 두 개의 발을 연결할 때는 소켓, 유니언, 커플링, 니플, 플랜지, 유로를 차단할 때는 플러그, 캡, 밸브입니다. 이 부속품의 종류별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보시고 용도에 따른 관 부속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92번 나이트로셀룰로스의 취급 및 저장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저장 중 충격과 마찰 등을 방지해야 한다. 2.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폭발함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인데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나트로셀룰로스는 건조 상태에서는 자연적으로 분해하여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에틸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적셔 보관한다. 그래서 건조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연발화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지를 사용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화재 시 질식소화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냉각소화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폭발하기 때문에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틀린 내용입니다. 93번. 네, 위험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 공기 중에서 A 물질이 폭발 한계가 4% 볼륨 퍼센트, 상한계가 75 볼륨 퍼센트라면 물질의 위험도는 무엇입니까? 자, 위험도를 구하는 식은 이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폭발 한계분의 폭발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75-4가 분자로 가고요. 분모에는 4가 대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17.75 값이 나오게 돼서 위험도는 2번입니다. 94번. 사업주는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특수화학 설비가 아닌 것은 1.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 2. 증류, 증발 또는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로 또는 가열기. 3. 액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방류 장치인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계측 장치 등의 설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런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인데, 자, 첫 번째가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 맞고요. 자, 두 번째가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을 분리하는 장치 맞고요. 그 다음이 여기 가열로 또는 가열기 맞고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고, 그 외에는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압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그리고 반응 폭주 등 이상 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가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이 세 가지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5번. 프로페인 가스 1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입니다. 다음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0 볼륨 퍼센트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프로페인의 완전 연소 방정식을 아셔야 합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프로페인 가스를 알아야겠고, 이렇게 어떤 완전 연소될 때, 그러니까 산소를 만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을 토대로 이제 추론을 해보면, 자, 1몰 프로페인 가스 1몰이 나타나는데 5배, 5몰의 산소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부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인과 산소의 비율이 1대5이기 때문에 부피 비율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프로페인 가스 1세제곱미터를 나타내는 데는 산소는 5세제곱미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기라고 했잖아요. 이론 공기량을 갖고 있고,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0 볼륨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5배가 되어야 공기가 나타나겠죠. 요거는 산소고요. 여기에 곱하기 5를 해야 5배를 거쳤을 때 공기가 나타나니까 공기는 25세제곱미터. 2번 되겠습니다. 자, 9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 중 이석유류로 분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제4류 위험물은 여기 인하점을 기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분하게 됩니다. 자, 보면 실린더유류는 4석유류고요. 휘발유는 1석유류입니다. 1석유류 중에서 비수용성에 포함되고요. 중유는 3석유류에서 비수용성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중에서 2석유류는 등유에 해당되겠습니다. 97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중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입니다.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1.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등의 열교환기류. 2. 반응기, 혼합조 등의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3. 펌프류, 압축기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출절비. 4.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 기록하는 자동 제어 관련 설비입니다. 자,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 기록하는 자동 제어에 관련된 설비가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포함되고 그 이외의 사항들도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기억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8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맞고요. 액체로 저장할 경우 자체 압력으로 방사할 수 있습니다. 3. 기화 상태에서 부식성이 매우 강하다인데 부식 상태의 부식성은 없다. 라고 기화 상태에서 부식성은 없다. 4번. 저장에 의한 변질이 없어 장기간 저장이 용이한 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9번. 증류탑에서 포종탑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포종의 주요 역할로 옳은 것은 1. 압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 2. 탑 내에 액체를 이송하는 역할. 3. 화학적 반응을 시켜주는 역할. 4. 증기와 액체의 접촉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인데 포종탑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포종의 주요 역할은 이것입니다. 포종은 증기와 액체의 접촉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00번.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위험물. 네, 이런 경우에 내용적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 설비인 경우에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을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가?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건조실은 건축물 최상층에 위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인 경우는 제외한다. 내화 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했는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80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경우는 위험물 또는 위험물질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여기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 설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있습니다. 고체 또는 액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kg 이상, 기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전기 사용 전격량이 10kW 이상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